중요한 기준이다 라고 했는데, 자율성의 존재 여부 딱 끊어보시고,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과 동물을 나누는 게 아니고 뭐죠? 인격체하고 비인격체를 나누는 거죠. 인격체와 비인격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칠판 보시면 요런 거,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문단으로 가시면은 세 번째 문장에 이제 근거를 활용해도 되고, 그 1문단에 있는 걸 활용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사문단 세 번째 문장이니까, 칠판 보시면은 인격체는 그죠?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다. 그래서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구분하는 거야.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체하고 비인격체를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동물과 인간으로 구분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유인원의 존재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인원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체, 비인격체, 인격체에 해당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선지, 나머지 2, 3, 4, 5번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로 내려갈게요. 윗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2번, 3번, 4번 다 보도록 할게요. 2번, 3번, 4번 다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선지부터 쭉 볼까요? 어떠한 선호도 가지지 않는 존재를 죽이는 행위가, 자, 다른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거든요. 선호 공리주의는 그 행위를 나쁘다고 비판하기 어렵다. 자, 어렵다라고 했죠? 주어가 뭐니까? 선호공리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1번 선지는 어떤 선호도 가지지 않는 존재에다가 바로 처리해 보시면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얘는 비인격체. 한번 써보시고, 비인격체를 죽이는 행위가 다른 존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은 선호공리주의는 그 행위를 나쁘다고 비판하기 어렵다. 선호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고전적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자율성론과 마찬가지로 인격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거든요, 반대. 인격체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1번 선지, 자, 요거는 이제 비인격체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비판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고 관련 짓는 게 아니라 요거 어떠한 선호도 가지지 않는 존재, 이건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이건 비인격체거든. 자, 2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2번 선지. 아무도 모르게에다가 이제 밑줄 그어야 되겠죠? 아무도 모르게. 자, 아무도 모르게 고통을 주지 않고 살인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면은, 고전적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자, 칠판을 봐. 고전적 공리주의는 뭐라고 그랬어? 타인이 그걸 알았을 때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대해서, 그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다. 그러면은 이를 근거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간접적인 이유라는 게 타인의 고통이야, 자기의 고통이야? 타인의 고통이니까 아무도 모르면은 타인의 고통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를 삼을 수가 없죠. 자, 3번 선지 갑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고전적 공리주의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를 근거로 비판하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적인 이유로 비판하기 어렵죠.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를 죽이는 행위인 거니까, 고전적 공리주의에서는 간접적인 이유로야 뭐 주변에서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 피살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선지. 4번 선지가 이제 핵심인데, 공리주의하고 자율성론은 상반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인격체 살생에 대한 찬반 문제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요거 보세요. 상반된다가 틀린 거죠. 동일한 입장을 갖겠죠. 둘 다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거죠.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문단에 사문장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하고 같이 연결하면 되겠네요. 사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요. 자, 사문단 보시면은 네 번째 문장에서
인격체하고 비인격체 구분하면서 아까 우리 형광펜으로 색깔했던 거 있잖아. 인격체, 비인격체 구분하면서 인격체를 죽이는 거는 그죠? 자율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도 뭐라 그래요? 공리주의도 통상적으로 그걸 뭐라고? 이러한 입장, 자율성론의 입장을 자 옹호한다, 반대한다. 옹호한다 라는 표현 나와있죠?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 옹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공리주의도 마찬가지로 자율성론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도 인격체 살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같은 입장이야, 다른 입장이야? 같은 입장.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상반이 아니다, X다. 그리고 이제 5번 선지는 그냥 보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자,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자, 다음 차 넘겨.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한비님.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원칙. 자, 뭐가 풀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보기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고요?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뭐라고요? 1대1 대응을 꼭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보기 속에 있는 특정 표현이 지문 속에서 봤던 특정 단어와 연결이 돼야 돼. 자, 한비님 보이는 대로 읊어주세요. 어디에 체크해야 될까요? 그렇죠. 고통. 자, 고통. 자, 고통 없이 죽였다. 일단 형광펜을 색깔하시고 피살자인 고릴라가 고통 없이 죽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앞서서 이 고릴라라는 존재가 인격체냐 비인격체냐라고 한다면은 고릴라의 색깔. 얘는 지문 속에 뭐하고 연결돼? 유인원. 자, 유인원하고 연결되는 거야. 유인원은 무슨 말이에요? 유인원은 인격체 비인격체?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인격체인 유인원이에요. 오케이? 고릴라는 인격체다. 유인원으로서 인격체다. 근데 고통 없이 죽었다 이거야. 다시 또 다른 고릴라들에다가 형광펜 색깔. 지문에서 이제 내가 정리하기를 일반화해서 타인이라고 했지만은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응되는 다른 고릴라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게 슬픔과, 그쵸? 커다란 슬픔과 죽음의 공포, 이렇게 고통이라고 연결할 수 있겠네, 고통. 다른 고릴라들이 고통을 느꼈다 이거야. 칠판 봐. 그러면 고전적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고릴라를 죽이는 거 찬성하겠니? 반대하겠니? 반대하겠죠. 왜? 직접적인 이유로, 간접적인 이유로, 간접적인 이유로. 다른 고릴라들의 고통을, 증가시켰으니까, 라고 하면서 간접적인 이유로 반대하겠죠. 오케이? 요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을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는 자, 지문 속에서 봤던 단어 또 체크해 볼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택민님? 자, 뭐가 보여요? 자, 의리한 행위 중에서 지문 속에서 봤던 단어와 대응되는 거 뭐가 보입니까? 일단 뭐야? 고통을 줬어, 안 줬어, 이건? 고통을 줬죠. 고통을 줬습니다. 고통을 줬어요. 근데 당사자야? 아니면 피살자야? 아니면은 주변이야? 피살자 자체, 물고기라고 하는 피살자 자체에 고통을 준 거예요. 근데 피살자의 특성이 뭐죠? 피살자의 특성은 먹이를 먹으려는 욕구만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격체야, 비인격체야? 비인격체로 대응을 시켜야겠네? 얘는 비인격체인 물고기. 그리고 고통을 받았어, 안 받았어? 고통을 받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비인격체인 물고기이기 때문에 1번의 고공이나 2번의 선공이나 3번의 자율성론이나 전부 다 물고기, 그러니까 1번을 일단 놔두고 1번 놔두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그쵸? 선호공리주의나 그 다음에 자율성론으로는 이걸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비인격체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뭡니까? 이 공리주의 가운데서도 고전적 공리주의에서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이 당사자 자체의 고통을 증가시켰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기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니은 먼저 봅니다. 니은. 선호공리주의는 갑행이가 을행이에 비해 나쁘다고 본다. 자, 갑행이가 을행이에 비해서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선호공리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체를 죽이는 것이 비인격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지문 속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체를 죽인 갑과 비인격체를 죽인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체 죽였고 비인격체 죽였으니까 인격체를 죽이는 것보다 비인격체를 죽인 것보다 인격체를 죽이는 게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부터 보시면은 고정공리주의는 갑의 행위는 나쁘지만 이라고 했어요. 갑의 행위는 나쁘지만 을의 행위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자, 앞이 틀렸어요? 뒤가 틀렸어요? 팅민님? 자, 앞이 틀렸어요? 뒤가 틀렸어요? 고전적 공리주의는 무조건 고통, 쾌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갑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나쁘지만 이라고 했는데 을의 행위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전적 공리주의는 고통과 쾌락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인 이유야 간접적인 이유야? 얘는 간접적인 이유로 비판을 하겠죠. 나쁘다라고. 주변 고릴라들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얘도 나쁘다고 하겠죠. 왜냐면 직접적인 이유로. 왜? 물고기가 고통을 느꼈으니까. 물고기가 고통을 느꼈으니까요. 그래서 둘 다 나쁘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나쁘고 나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자율성론은 했어요. 자율성론은 갑의 행위와 을의 행위가 모두 나쁘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갑의 행위는 이제 인격체를 살상한 행위라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을의 행위라고 하는 거는 비인격체를 살상한 것이라서, 다시 말해서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자율적 존재인 인격체에 살상하는 건 나쁘지. 유인원. 근데 비인격체, 자율성